안녕하세요. 부자된 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모아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인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재개발 어려운 저층 주거지 신정비 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2026년까지 3만 호 에 대한 주제인데요. 개별 필지 모아 블록 단위 공동 개발이라고 하고요. 10만 제곱미터 지역 단위 묶음 모아타운도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사업 추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 그리고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 완화, 용도 지역 상향, 그리고 최대 375억 원 기반시설 조성비 인센티브, 그리고 2026년까지 3만 호 목표고요. 강북 번동이나 중랑 면목동 두 개소의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해당 수혜받는 지역은 강북 번동, 중랑, 면목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공모 및 주민 제한에 따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기 세력 원천 차단을 위해서 권리 산정일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하고요. 공모 결과 발표일로 고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 저축 주거지 면적은 131제곱킬로미터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 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 방안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고 하네요. 녹지와 휴게 공간도 부족하고요. 고층 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에 저층 주거지의 녹지율은 무려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대지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여와 국, 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절차적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 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고 합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정비 계획부터 사업 완료까지 약 8년에서 10년, 엄청나게 걸리죠. 10년이 걸리는 반면에 개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 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 승인,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년에서 3년, 엄청 빠르네요. 해당 4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해당 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을 모아타운, 즉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의 한계로 지적됐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 7층 이하죠. 2종 이하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 지역도 상향한다고 하네요. 모아타운당 국 12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 설계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오세훈 시장은 13일 목요일 날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 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 계획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북구 변동은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고 하고요.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10개 블록으로 나누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는 2월 중에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0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건물 배치와 충수 변화를 통해서 5개의 사업 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그리고 운동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사업 효과도 이렇게 정리해 내 있습니다. 보면은 세대수가 357세대에서 1262세대, 약 3.5배 증가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임대주택이 270세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현재 129대인데 무려 10배, 1344대로 증가하고요. 녹지율은 0%입니다. 아쉽게도. 근데 이게 사업 효과로 12%로 증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정착률은 50%에서 75%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랑구 면목동에서 보시면 노후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곳이라고 하고요. 현재 6개소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제곱미터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2026년까지 약 1142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 시행 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 주차장 확보, 녹지 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변화될지 저조차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서 매년 20개소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공모는 중랑구 연목동 시범 사업지 같이 존치되는 지역과 정비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추진된다고 하네요. 주민 제안은 강북구 번동 시범 사업지와 같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기한은 없고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서 시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 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 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의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의 후보지도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해당 금천구나 중랑구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 입장으로 꼭 임장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이 높고요. 기반시설 조성비 최대 375억 원 공공지원이라고 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시설, 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위에서 말씀드렸죠. 375억, 국 12지원, 그리고 2종 7층인데요. 이하 지역의 층수 최고 15층 완화,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주차장 통합 설치 지원, 공공건축과 설계 지원 등이라고 합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조성비 공공지원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향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2종 7층 이하의 지역 층수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 이하의 지역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 층수를 최고 10층에서 15층까지 상향한다고 하고요. 다만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의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 계획을 포함해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 보시면 인접지역과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1단계 상향,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상향하는 거죠. 상향에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보시면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간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 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및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하고요.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장 면적도 약 10%, 무려 10%네요. 이상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 지원을 보시면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죠. 4만 불 도시 서울의 수준에 걸맞게 건축 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를 통해 기본 설계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올해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서 개소당 5천만 원,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2021년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하여 2022년 1월 20일을 권리 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 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꼭 서울시에 전화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저층 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 방안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정말 면목동 같은 경우는 많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번 가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 재생을 추진해 왔지만 노후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 주거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고요. 일석오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고 하고요.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해당 도시들은 낙후돼 있습니다. 해당 구들은요. 특히 중랑구는 엄청나게 지금 낙후돼 있는데요. 이런 호재로 한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호재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당 자료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고 이렇게 무화주택에 대해서 언론상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본 거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거든요.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주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